선생님이 유형당 3문제씩 지금 뽑은 거거든. 23가지 유형에 대해서 3문제씩 해가지고 69문제 뽑은 거니까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아마 나머지 문제들 푸면 돼. 오늘 이것만 풀어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을 가져내는 거. 자, 2차 방정식인 것은 해가지고 고르는 문제가 나오죠. 자, 2차 방정식인 것은 하고 고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우변에 있는 이 식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야 돼요. 식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2차 항이 있으면 돼. 얘만 있어도 돼요. 얘네들 없어도 상관없어요. 즉 x제곱이 사라지지만 않으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푸는 방법은 2차 항만 보면 돼요. 2차 항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x제곱이 있는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니까 얘랑 해서 없어지죠. 그래서 1번은 2차 방정식이 될 수 없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그죠? 2차 방정식이 될 수 있고요. 자, 여기도 x제곱이고 여기도 x제곱이 나오는데 이렇게 똑같으면 넘어갔을 때 없어지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3x제곱, 여기도 넘어가서 이게 곱해지면 이제 마이너스 3x 세제곱, 즉 3차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2x제곱이 나올 거고요. 여기 x제곱, 여기도 x제곱 있으면 더하면 2x제곱이 돼서 또 없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리시키려고 하지 말고 차수가 높은 항들만 정리해보면 돼요. 즉 2차 항 위주로. 알겠어요? 쓸데없이 다 정리시키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들을 풀 때 힘들어지죠. 4번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골라내는 게 있다면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즉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해야 되면은 2차항이 없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좌변을 보니까 3a하고 x제곱이 있고요. 뭐 뒤에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1차항하고 상수항은. 여기는 2차항이 6x제곱이야. 그럼 얘네들이 똑같이 생기면 안 돼요. 즉 a가 2가 되면은 2차 방정식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될 수 있는 a가 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걸 잘 보세요. 이거 일일이 다 정리시키지 않잖아. 그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 항만 찾아서 비교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7번으로 갈게요. 주어진 식들은 전부 다가 m으로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x를 사용한 2차 방정식을 다루고 있지만 x 대신에 m을 써도 되고요. 어떤 문자를 써도 상관없는 거죠. 2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2차 방정식인 거야. 일단은 m이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지지 않는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물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0이 안 나오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답이 될 거고요. 이해돼요? 자,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직접 대입해서 하는 거. 자, 숫자가 마이너스 1이면 뭐 대입해서 계산하기 좀 편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인수분해 해도 되고요. 근데 일일이 다 인수분해 하기는 귀찮으니까 대입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1-2 더하기 1이니까 해가 되는 거 맞고, 얘는 1, 여기다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역시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 얘도 되고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얘도 되니까 5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확실히 다 0이 나오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오늘은 해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스타일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 같은 스타일은 한근이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어요. 한근이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어.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문자의 값을 구하는 문제. 혹은 한근이 얼마라고 알려준 상태에서 다른 문자의 값도 물어보고 다른 한근도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출발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한근이 정확히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대입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죠. 자, 4를 곱하면은 4k 더하기 4.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계산하면 2k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이제 k는 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상수 k의 다른 한근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다른 한근이 알파일 때 이렇게 놓고 k 플러스 알파 구하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문제 살짝 바꿀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이제 다른 한근도 구해야 돼요. 이때 다른 한근을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k가 1이라는 거 알아냈어요.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인데 자, 한근이 마이너스 2라는 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당연히 이렇게 인수면 될 거야. x 플러스 2 한근이 마이너스 2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2x가 될 거고요. 2차원 계수가 2x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끼리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한근은 2분의 3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지. 그죠? 이해돼요? 자, 이런 거 명심해야 돼. 한근이 뭐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한근이 뭐 7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고.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3번으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2차 방정식 중에서 해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첫 번째 거는 해가 마이너스 4하고 5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것은 여기 5가 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려면 즉 4분의 1x 더하기 1이 0이 되려면 양변에 4 곱하면 x 플러스 4가 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맞아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4하고 5.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4하고 자, 5 집어넣어 보면 돼요. 여기다 5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어봐. 0 안 나오죠? 여기다 5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0이 안 나와요. 그럼 얘가 답이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 풀었더니 얘가 나왔고 두 번째 거 풀었더니 얘가 나왔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풀 필요 없이 대입해 보면 되는 거야. 0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차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 명심하세요. 2차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해를 구하는 거는 두 가지만 이용하면 됩니다. 첫째,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고, 둘째,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근해 공식 사용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하든 식을 반드시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든가 아니면 근해 공식을 사용하든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자, 그럼 넘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넘어가면은 플러스 되죠. 자, 그러면 곱해서 15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그러면 둘 다 음수일 거고요. 자, 곱해서 이제 15 되는 거 3하고 5가 있죠. 그럼 x-3, x-5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답은 3 또는 5 얘가 되겠네요. 이해되죠? 직접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 그 다음에 19번으로 갑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면 한근이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다른 한근을 저 A를 몰라도 구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왜? 1차 함계수하고 2차 함계수를 지금 현재 알고 있죠. 그죠? 그래? 그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가 두 분의 합이에요. 이게 두 분의 합이라는 소리야. 근데 한근이 마이너스 2야. 그럼 다른 한근은 뭐란 소리예요? 마이너스에다가 뭘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돼? 그냥 0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한근은 0이 됩니다. 0.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인 문제 선생님 잘못해봤구나. A 구해야 되겠네. 여기 A 있으니까. 자, 아무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 그럼 A 0 돼야 되네. 그럼 A가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그럼 쟤는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자, 공통근을 찾아라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둘 중에 인수분해하기 편한 놈을 인수분해하면 돼요. 자, 공통근을 찾을 때 두 식이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공통근 찾는 방법은 둘 다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인수분해하세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5에. 그럼 공통근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중에 숫자가 얘가 더 편하겠죠. 이걸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나오네요. 그죠? 그럼 얘가 공통근이야. 근데 만약에 넣었는데 0이 안 나왔다. 그럼 얘가 당연히 공통근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둘 다 인수분해해서 해를 다 구한 다음에 공통근 찾는 거 이런 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만 인수분해해서 둘 중에 좀 작은 숫자 대입해가지고 0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근을 가지는 것을 찾아라. 자, 중근을 가지는 것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잘 보세요. 중근 가지는 것 찾는 방법. 첫 번째, 2차 함계수가 1로 되어 있을 때 2차 함계수가 1로 되어 있으면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1차 함계수를 나누기 2 해줘요. 그럼 얼마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갖다가 제곱한 게 이렇게 된 게 상수한 게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무조건 중근을 가집니다. 알겠니?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이때는 판별식을 사용합니다. 그 나눈 거 제곱한 게 쟤랑 똑같아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죠? 이해돼? 이 중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겨야지 중근을 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되죠? 근데 얘 전개시키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알겠어? 반드시 2차 함계수가 1로 돼 있을 때는 이걸 사용하는 게 편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다 판별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이 되면 돼요. 됐죠? 자, 아니면 이미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우변이 0으로 돼 있으면 돼.
그럼 중근을 가지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중근을 가지지 않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얘는 뻔하잖아. x제곱이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중근이 안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제 x제곱이 있을 거고요. 3x 플러스 3이고 여기 넘어오면 플러스 2가 돼요. 자, 이걸 반을 제곱했더니 얘 안 나오죠? 얘도 중근 가지는 거 아니고요. 플러스 3인데 넘어가서 플러스 2가 아, 얘가 넘어온 거야. 마이너스 x제곱이 넘어가면 플러스 x제곱이고 1 넘어가면 3에서 1 빼는 거니까 2. 됐죠? 자,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오면은 이제 2x 마이너스인데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반의 제곱을 하니까 1 나오죠.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25번으로 갑니다. 자, 역시 또 중근을 가질 때 그랬어요. 자, 중근을 가질 때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으로 아예 되어 있죠? 여기 칠판 보세요.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x 없잖아. 그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으면 볼 것도 없어요. 완전 제곱식 우변이 0으로 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중근 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중근 가지려면 그냥 m은 1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인수분 해야 되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하고 2가 해가 되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근 가진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 떠올려야 돼 이거. 알겠어? 저거 가지고 문제 내겠다는 얘기니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8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두 2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나온대. 근데 얘는 중근을 가진대.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진다. 그럼 이거 뻔한 거예요.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 이해됩니까? 어? 얘가 중근을 가진대. 근데 얘 해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줬잖아. 그러면 얘 정리시키면 x제곱 2x 플러스 1이니까 b하고 c는 바로 나와 있네요. 2하고 1. 그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2 플러스 5a 더하기 8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답은 1이 되겠죠. 알겠어요? 중근 가진다 그러면 항상 이런 거 표현 떠올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갈게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으면요.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으면요. 굳이 저 식을 전개시킬 필요 없어요. 전개시키지 말고, 자, 얘가 해를 가지려면 얘가 0으로 돼 있으면 중근인 해를 가지고요. 그죠? 얘가 양수로 돼 있으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집니다. 근데 저기 옆에 k 플러스 2가 음수로 돼 있으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제곱했는데 음수 나올 수 있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얘 k 플러스 2라는 값은 0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지 해를 가질 수 있어요. a는 상관없어요. 얘는 뭐가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어요? 자, 4번을 갈게요. 자,
두 분의 합을 물어봤어요. 두 분의 합.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있을 때는 식 전개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양변 3으로 나누면 x-5 제곱이 5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x-5를 제곱한 게 5라는 뜻이니까 x-5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만 이쪽 넘겨주면 되겠지, x는. 그래서 5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구해진 거예요. 그럼 둘이 나오면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그죠? 둘이 곱하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하면은 20이 되겠지. 그지?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인데 5가 넘어오면은 20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근각에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두 분의 합은 10이고요. 곱은 2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37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쟤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만들고 싶으면 여기 이차함계수 1로 돼 있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상수항은 넘겨주고요. 자,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된다. 반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1을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x-1의 제곱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보세요. 이거를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2ax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죠. 그죠? 그럼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1 빼기 b인데 그게 3분의 2가 나와야 되니까 b는 뭐가 돼요? 3분의 1이 되겠죠. 이해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해되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 알겠어요? 추워? 자, 40번을 갈게요. 자, 이 문제는 학생들이 좀 지금까지 문제 푼 것들은 거의 문제를 보면 대부분 그냥 풀이가 그냥 무난하게 되죠. 이제 복잡한 풀이도 없고요. 근데 얘는 일단 물어보는 게, 자, 요 식에 대해서 그리고 요 식에 대해서 곱했을 때 얼마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얘도 인수분해 안 되고 얘도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x 값을 갖다 이렇게 문자로 알려줬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대입합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p제곱 마이너스 2p 더하기 3은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3q제곱 마이너스 2q 더하기 5는 0이 됩니다. 그럼 여기 가만히 보니까 3q제곱 마이너스 2q가 있어요. 그럼 3q제곱 마이너스 2q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야. 맞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5에다가 1 더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가만히 보세요. 4p제곱 마이너스 8p 4p제곱 마이너스 8p 여기다가 곱하기 4 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맞죠? 곱하기 4 해주세요. 4p제곱 마이너스 8p 플러스 12는 0. 그럼 얘가 이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2에다가 4 더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죠? 그럼 둘이 곱하면은 32라는 답이 정차려 얻어지겠죠, 그죠? 알겠어? 이해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잘 안 되고 x의 값을 이렇게 문자로 알려줬을 때는 그냥 대입하는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자, 43번으로 갑니다. 자, 해가 같다고 했습니다. 해가 같다라는 뜻은 얘하고 얘하고 해가 같으면은 두 식이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두 식이 똑같이 생겼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잘 보세요. 얘 정리시키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x 그러면은 b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b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둘이 똑같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요. 5. 그럼 b는 5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돼? 즉 마이너스 15잖아요. 마이너스 15가 a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은 20이 되겠죠. 그죠? 알겠어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 보니까 x는 3이라는 걸 해로 가져요. 그죠? 그럼 얘 보면은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 마이너스 5. 그렇지, 마이너스 5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b가 5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5니까 두 분의 곱이 얘죠. 그죠? 마이너스 15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근과 계수를 이용해도 되고요. 알겠어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7번으로 갑니다. 이거 봐. 47번을 보면은 46번이지. 자, 여기 보면은 한근이 1이라고 주어졌어요. 이미.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이제 m을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m 플러스 2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은 0.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요. m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m제곱은 4. 그럼 m은 2하고 마이너스 2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2는 안 돼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안 되니까. 그죠? 이해돼요? m은 2죠? 자, m이 2니까 4x 제곱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근이 1이니까 한 근이 1이라고 이미 얘기했으니까 이거 분명히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4x 자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1이 돼야 되지?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m의 값은 2 n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면 4분의 7이 되겠죠. 그죠? 됐죠? 자, 49번으로 갈게요. 자, 공통근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공통인 근을 가진다. 그럼 간단해요. 얘가 인수분해하기 제일 편하잖아. x 플러스 1, x 빼기 3. 그럼 마이너스 1하고 3인데 그럼 얘를 먼저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까? 자,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6. 맞죠? 마이너스 1이 공통근이네. 그제? 이해돼요? 그럼 얘는 할 필요 없죠. 마이너스 1이 공통근이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자, 그럼 P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알겠어?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공통분 가진다고 했을 때는 인수분해가 편한 거 하나만 먼저 인수분해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해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숫자 작은 거 대입해 보는 게 제일 편하다. 알겠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데 0이 안 나왔다. 그럼 얘가 공통인근인 거야. 그럼 이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어? 자, 52번으로 갑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었더니 뭐 해가 이렇게 나왔더라. 자, 잘 보세요. 이거 2차원 계수를 1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이에요.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근해 공식에다 대입하면 돼요. 그래 안 그래? 근해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자, 근해 공식에다 대입하면 짝수 공식 있죠? 자, 얘를 2로 나누는 3이 이제 B에 해당되는 거지. 그죠? 이게 B고, 여기가 이제 1이고, 1이 A고, 얘가 이제 C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게 A고, 얘가 B고, C. 그래서 A분의, 즉 1분의 1은 됐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플러스 9가 되니까 루트 18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 9 곱하기 2니까 3 루트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 B는 2 이렇게 바로 나오죠. 쓸데없이 완전 공식 만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근해 공식 사용하면 돼요. 이해돼? 자, 55번으로 갑니다. 자, 한근이 3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 봐봐. 얘 그럼 뭐야? 두 분의 곱이죠? 그래 안 그래? 2. 그렇죠. 다른 한근은 2라는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럼 A를 구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A를 구하긴 구해야 돼. 자, 한 근이 3이고 다른 한 근은 2야. 그럼 두 근의 합이 5니까 A는 마이너스 5겠네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근각계수. 그죠? 자, 그리고 얘는 2를 근으로 가져요. 2를. 여기다 이제 2 대입하면 0 나오는 빚값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2 대입하면 16 더하기 4. 그럼 넘어가면은 B는 마이너스 20이네. 됐죠? 알겠습니까? 자, 58번으로 갑니다. 이런 문제.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그랬어요. 이 점을. 얘가 이 점을 지난다. 그럼 x좌표가 요거, y좌표가 요거다 이래요. 그럼 x자리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y자리에다가 a제곱.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a제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 싹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이건 2a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4a 마이너스 6은 0. 그럼 이제 2로 나눠지죠.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그럼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하고 이제 1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어떤 게 답이 되느냐?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4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요. 여기를 절대 지나지 않아요. 그럼 기울기는 무조건 양수해야 돼요. 이렇게. 알겠어요? 기울기 음수면 무조건 4사분면 지나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자, 1차 함수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넘어오면 얘 1로 넘기고 넘겨주면 ax 플러스 6이 3y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예요. 저 기울기가 양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무조건.
알겠어요? 마이너스 3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1차 함수 같이 나오는 거 있을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죠. 1차 함수 같이 나왔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요것만 명심하면 돼. 1차 함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1차 함수 그래프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그래프가 다르게 나와요. 자, 이 X의 개수 이게 이제 기울기인데 기울기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이에요. 2차 함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상상이 Y절편이지. 왜냐하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상상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돼?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나와요. 이때는 이제 B가 양수인 거고 이때는 이제 B가 음수인 상황이죠. 그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1차 함수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나와요. 여전히 얘는 이제 B는 양수고 여기 이제 B는 음수죠. 그래서 A하고 B의 부호만 알아도 몇 사분면 지나는지 충분히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61번으로 갑니다. 자, 얘가 중근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중근을.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거의 반을 제곱한 게 4다 이 소리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얘를 2로 나눈 거는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은 2 아니면 마이너스 2란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 맞죠? 이렇게 되고 아니면 저걸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인데 이걸 제곱하면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그게 이제 4라는 뜻이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어요? 그럼 k 플러스 1의 제곱이 이제 16이라는 뜻이니까 k 플러스 1은 4 아니면 마이너스 4다 이런 뜻이. 자, 얘가 2 아니면 마이너스 4 똑같이 나와요. k 플러스 1은 4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4가 나오거나. 그럼 이제 k는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 소리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이해되죠? 근데 이 k 값이 이거의 두근이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5하고 3을 두근으로 가진대. 그럼 뻔한 거지. 둘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a는 2.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5예요. 그럼 b는 1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두근이니까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얘가 이거라는 뜻이에요.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근과 계수를 해도 되고 해를 아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됐어요? 자, 64번으로 갈게요. 자, 저거 위에 거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단원에서 많이 해봤죠. 곱해서 마이너스 10 그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뜻이에요. 근데 둘이 더해서 플러스 3이 나와야 돼. 그럼 당연히 여기가 5고 여기가 2 지금 y 붙어있죠. 여기 y 제곱 있으니까 자, x 플러스 5y x 마이너스 3y 자, x하고 y는 부호가 달라야 돼. 부호가 달라야 되지.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y일 때 0이 되고 얘는 x가 3y일 때 0. 자, 이때는 부호가 똑같죠? x가 양수면 y도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있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y니까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y를 집어넣으면 25y 제곱. 자, 여기다가 y 곱하면은 마이너스 5y 제곱 더하기 4y 제곱. 분모는 25y 제곱
마이너스 5y제곱. 분모는 20y제곱, 분자는 얼마예요? 24y제곱. y제곱으로 바꾸면 되죠. 그죠? 20분의 24, 5분의 6이 되겠죠. 그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7번으로 갑니다. 자, 67번. 이것도 많이 풀던 문제. 분모에 이런 식으로 x가 들어가 있으니까, 분모에 x가 있는 식이 있으니까 양변을 x로 나눠줍니다. 저걸 그대로 양변을 x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1 0.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은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이제 3이에요. 3. 그럼 뭐만 구하면 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만 구하면 되지. 그죠? 이거 곱셈공식 변형에서 많이 했던 거지. 그지? 얘는 어떻게 구해져요? 더한 거에 제곱에서 빼기 2 둘이 곱한 거. 그죠? 근데 어차피 이거 약분돼서 2죠. 그죠? 그래서 9에서 2 빼면 이제 7이 나오죠. 7. 그러면 3 더하기 7이니까 답은 10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서 23문제를 풀어봤는데 분명히 오늘 푼 것 중에서 니네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여기는 이해됐어요? 자, 문제 싹 다 푸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줬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거야.